그런데, 고사님 말입니다. 예, 우리, 그, 실상의 이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아주 찰나찰나 잘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동안에 크리시나모디가 쓴 글을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인식에 대한 그 글을 썼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생각의 차원에서 알 수가 없다.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없다. 다만 자기 행동과 자기가 느끼는 자기 느낌을 이게 찰나찰나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거를 찰나찰나마다 자각할 때 그럼으로써 자기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아라는 걸 체험한다 이겁니다. 체험하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렇게 하면 자기로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제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실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구체적인 면에서 이제 결국 끊임없는 자기 관찰. 그것이 가장 큰 뭡니까? 실제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솔루션은 도입니다. 중도입니다. 부처님의 솔루션은 단 하나, 그냥 중도입니다. 부처님의 솔루션, 제가 오늘 중에 부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 수만큼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다양하겠죠. 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의 수만큼 되는 그런 괴로움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오직 하나, 도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솔루션을 사고, 팔고, 사람 숫자만큼 많은 그 고에 대해서 요거는 요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 다 도라는 겁니다. 중도라는 겁니다. 오직 중도로서 모든 것은 해결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 도가 뭐냐? 조금 전에 수영교사님이 말씀하신 크리슈나무르티가 이야기한 바로 찰나찰나의 자각입니다. 찰나찰나의 자각인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했지만은, 찰나찰나 자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자각을 하려고 하면은 결코 찰나찰나 자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찰나찰나 또 찰나찰나라는 말에 얽매이면은 우리가 찰나찰나를 자각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찰나찰나지, 찰나찰나 자각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수행이 너무너무 어렵고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겁니다. 찰나찰나 자각한다라는 거나 하루 종일 자각하고 있다는, 자각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찰나찰나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나 깨어있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나, 이 말에 얽매이면은 이것은 수행이 너무너무나 어렵고 너무너무나 힘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찰나찰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또한, 그리고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또 말에 얽매이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절대 찰나찰나 자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의식은 찰나찰나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생각을 내 파로 분석을 해보면은 생각은 1초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용하는 생각을 인식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자각할 수가 있습니까, 수행교사님? 실제로 생각의 작용은 초에도 뭐 수천이라든가 수만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인식되지를 않는 겁니다. 네.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찰나찰나 자각해야 된다. 자각하려고 함이 있으면은 그것은 결코 인식되지 모른다라는 상태가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 그냥 아이고 수행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상태가 그냥 돼버리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불가능해. 그래 그만 이 생에서는 뭐 공덕이나 쌓고 뭐 다음 생이나 기약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각이 안 되는 거냐? 사실은 자각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찰나찰나 소에 수천 번, 수만 번이 생각이 작용해도 알의 작용은 그것이 있을 때마다, 작용할 때마다 암도 또한 작용이 돼서 알미란 자각, 즉 알미 바로 자각이라고 이름하는 건데 알의 드러남이 우리가 인식됐을 때 자각이라고 이름 붙이지만은 사실은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바로 항상 자각 상태고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초에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이 생각적이 다 자각이 되는 상태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자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거예요. 자각 또한. 즉 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함이 없으면 그냥 자각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 상태인 거고 바로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수행은 너무너무 쉽죠. 함이 없이 그냥 퍼져서 그냥 편안하게 온전히 릴렉스 되고 있으면은 그냥 그것이 바로 자각 상태인 걸요. 네. 그렇게 자각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령 부처님처럼 직관적으로 무상이 뭐고 무아가 뭔지 이치가 뭔지가 직관적으로 알아진다는 겁니다. 찰나찰나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다 하는 거라고 하면은 결코 통찰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찰나찰나 자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하다가 그냥 완전히 진이 빠지고 아이고 어려워서 안 돼. 나는 도저히 근기가 약해서 안 되는가 봐.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번 삶에서는 좀 공덕을 닦아서 근기나 높여놓고 다음 생에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누구나 다 그냥 바로 깨어있을 수가 있고 바로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바로 그렇게 온전히 릴렉스한 함이 없는 그런 상태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어있으려는 욕심, 깨어있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깨어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벗어난다. 자, 아까 법륜 스님이 놓으라. 벗어난다. 라고 하는 이것도 다시 또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벗어난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작용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함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작용도 그냥 정신작용으로서
자각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것 또한 네.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즉 깨어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그렇게 작용하는 그 이치까지도 아는 것이 이치에 대한 알미지, 그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치의 알미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이 바로 항상 우리가 요 부분에서 항상 헷갈리고, 요 부분 때문에 항상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 항상 사실은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항상 어떤 통찰이 오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항상 기본밖에 없습니다. 어떤 알미, 이론적인 알, 들은 알은 그것은 근본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경험일 뿐입니다. 그 경험은 온전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경험들일 뿐인 겁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경험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내가 그것을 분석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분석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분석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험은 하나하나 단편적인 경험은 다 모순되는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들이냐 하면은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자각되는 경험들은 다 현상적인 경험들입니다. 물론 점점 이제 현상적이지 않는 통찰의 경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통찰이 있기 전까지는 현상적인 경험들입니다. 비로소 어떤 통찰이 일어나게 된 그 경험으로부터 이제 점점 통찰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다 현상의 경험들입니다. 자, 이 의식되는 것은, 의식되지 않는 것은 다 눈, 귀, 코, 혀, 몸,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상의 경험입니다. 아니, 육감도 다 실상의 경험인데, 육감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경험과 관념의 경험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감은 항상 실상의 경험밖에 없지, 관념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상이 알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퍼즐 맞추듯이 돼가지고 문득 아 그렇구나, 숨은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현미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살 때, 20살 때, 그리고 상처날 때, 병이 나서 이게 부러지고 골맞을 때, 그리고 늙었을 때, 그리고 죽어서 썩어서 백골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사실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문득 사람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있을 때는 결코 그런 통찰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알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경험을 하나하나에 얽매이면은 경험을 그렇다라고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과 맞지 않는 다른 경험은
경험으로서 작용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은 실상을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고정관념에 가려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지를 못하게 있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험을 어떤 내가 안다 또는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고정돼 버리면은, 즉 고정관념화 돼 버리면은 실상은 결코 알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든 어떠한 관점이든 관점이나 관념이 있으면은 결코 실상을 알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으로 평가 판단이 없이 평가 판단이 없는 상태,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 상태일 뿐일 때, 이때 바로 직관, 통찰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잔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해 활동이 멈췄을 때 운해가 작용해서, 운해는 바로 통찰하는 뇌라고 하는 겁니다. 잔해는 항상 분석해서 패턴화시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지만은 운해는 그런 기능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경험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통찰하는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즉 바로 잔해의 기능이 멈췄을 때 운해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잔해의 기능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멈췄을 때, 이 의식이 쉬어졌을 때 비로소 운해, 통찰작용, 통찰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통찰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잔해의 작용이 멈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 자네가 아무리 분석하고 해도 자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자네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자네가 포기해버리는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자네가 포기해버리면 운해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포기할 정도로 그러면 됩니다. 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자네가 포기할 정도로 자네를 최대한 쓰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용맹정진의 방법이고,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온통 사유를 해서 사유로서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 단계까지 가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포기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함이 없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함이 없는 상태. 그러면 바로 운해가 작용하게 됩니다. 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자 이제 다 놔버리면 될 거 아니냐. 자, 뜨거운 것을 손에 들고 있으면은 아니 놔버리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잡고 있느냐. 놔버리면 될 거 아니냐. 자, 함이 없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아, 이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 함이 없다. 송장승태라고 하면은 와,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함이 없다. 함이 없다. 이것은 왜 어렵느냐? 함이 없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또한 함인 거죠. 함이 없으려고 또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그것도 함이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것도 사실은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무리 놓아버리라 해도 놓아버리려고 하면은 놓아버리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놓아버리려고 함을 통해서 놓아버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생각으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그런 경험 상태 그냥 해보면은 그냥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냥 경험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왜냐? 성장 상태가 되려고 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득 된다, 됐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굴려서 되려고 하면 절대 되질 않는 거예요. 놓아라.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손에 잡고 있는 거 놓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말은 쉽죠. 자, 성장 상태로 그냥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은 쉽죠. 물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말은 쉽죠. 그래서 제가 맨날 just do it. 일단 무조건 해봐.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한번 해봐. 해본 다음에 경험을 이야기를 하라라고요. 왜냐? 그렇게 일단 무조건 해보면 문득 다 알게 됩니다. 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이 찰나찰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찰나찰나 자각하려고 하면은 찰나찰나를 포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각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찰나찰나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또 얘기냐 하면은, 사실은 찰나찰나 자각될 때는 찰나찰나 자각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네. 네.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찰나찰나 자각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질 뿐인 거예요. 사실은 찰나찰나 자각 상태에서는 찰나찰나 자각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깨어있음의 상태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내가 깨어있구나라고 하는 상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열반을 말씀하실 때 열반에서 나와서 반조로서 열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열반 상태에서 열반을, 지금 내가 열반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가령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생각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생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경험 속에서는 어렵다, 쉽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접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최소한 주무실 때 송장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안 되고 잘 안 되고 또 내가 송장 상태가 되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이 알아지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최소한 잠잘 때만이라도 온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그냥 알아지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뭐가 알아지더라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를 한번 경험하시려고 하는 그 함에 의해서 문득 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면 압니다. 그러면 압니다. 언어의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실 때마다, 기억이 나실 때마다 자, 깨어있음을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깨어있음의 점검을 이제 거의 이제 기에 못이 박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어있습니다. 중도, 참 명상이란 기억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단지 점검만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온몸에 어떤 긴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긴장이 있다면은 그냥 턱 놔버리시고 한번 편안한 온전한 릴렉스 상태로 한번 돼보시고, 그리고 숨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제일 처음에 숨이 알아지는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알아지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그래서 명상의 시작이다 또는 명상 생각날 때마다 숨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로 시작한다는 것을 한번 공식화해 보십시오. 근데 숨만 알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단지 숨이 안 알아지는지 점검만 하고 숨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숨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숨을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숨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 자, 이 숨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까지만 된다면은 그러면 소리도 들림이 알아질 거고 또 보임도 알아지는 이런 자각 상태가 됩니다. 그냥 자각 상태가 됩니다. 이 세 번째가 항상 문제인데요. 세 번째가 뭐냐? 제가 세 번째를 평가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뭔가 함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 판단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평가 판단이 그냥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서 그냥 알아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면 그것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평가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 판단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면 되는 거지 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있음이 알아지거나 없음이 알아진다는 것은 이미 하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깨어있으면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뭔가 삶이 불편할 때라든가 내가 깨어있지 못했는데 깨어있음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단지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뭔가 막 화가 막 일어나면은 단지 그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것이 뭘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면 바로 이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뭔가를 문제가 인식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있음을 점검하는, 뭐가 느껴져도 그냥 깨어있음을 점검만 하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바로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즉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이것은 잊지 마시고요.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 명상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문득 그러함을 체험하게 되고 문득 그러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될 겁니다.